오늘의 주제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주식 투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주식시장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네, 며칠 전에 잠시 좀 주춤했지만 최근 이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연이 최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주식시장이 활성화됐지?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식시장의 어떤 변천사와 그리고 향후 예측 이런 방향성도 조금 가져오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주식시장은 정말 강한 상승장이었잖아요. 비교적 수익을 올리기 쉬운 기간이었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정말 지난 6개월간 주변에서 주식으로 잃으신 분들을 찾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투자 실력에 대한 과잉 자신감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주식 대중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튜브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등 좀 주식 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식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도박 비슷하게 취급하던 국내 시장이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많은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 3,000 돌파의 1등 공신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주식이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점, 그리고 상승 에너지가 억눌려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상승에 대한 원인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젊은 투자자들, 20, 30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주요 증권사의 신규 주식 개설수 60% 이상이 2030 세대의 계좌였고요. 64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개인 순매수가 이루어진 것. 이것의 완성점이 20, 30대의 투자로 인해서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 있게 2030 투자자들에게 다가간 것 같은데 김준우 전문가님, 이런 주식 대중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뭐 금융 전문가로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간 빠르게 급격하게 관심을 받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구조 변화는 물론 소득 구조의 불평등이나 이런 심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2020년 전체 고용은 작년 대비해서 20만 명가량이 줄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방어 고용을 취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15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돈은 계속해서 마르고 있고 그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영 실적이 악화돼서 그 기업의 직원들의 휴직이나 무급 휴가 등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또 M&A 시장에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든 신성장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은 전반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 저렴한 이자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많이 풀려난 유동성들이 주식시장과 이제 부동산 시장 약간의 버블을 형성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크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안식처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들긴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제 주변에서도 수익률만 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이런 자신감만을 갖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는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 따른 기업의 안정성과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요. 하지만 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간에 어떤 떠오르는 경제 뉴스만을 좀 확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차트를 보시면서 하는 이 기술 분석식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거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주식 투자가 모바일 게임처럼 희화화되고 있는 현재 이런 심리를 조금 활용해서 불법 주식 리딩방도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채팅만 좀 보고 투자를 하셨다가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독특한 소수가 좀 돈을 벌고 평범하게 따라다니는 다수는 어떤 손실을 보는 이런 메커니즘과도 같은데요. 한없이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또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재무제표가 아닌 수익률만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거행하고 계시다면 올바른 가치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주식 방향을 또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유동성의 힘으로 이 코스피 3000 고지를 좀 돌파를 하게 됐지만 여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실현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이 코스피 3000 안착의 조건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코로나19 백신 투약과 이 각국 경제 부양책이 기대 이상의 효과로 경제 이익이 좀 개선이 된다면 현재의 주가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합리화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코스피 3000이 심리적 저항선으로도 좀 보여지는데요. 이는 올해 증시가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규모의 부채 리스크 등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익을 개선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거행하신다면 모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첨언드리자면 이 미래의 사회를 발전시킬 기업들을 그런 성장 산업성이 있는 기업들을 5년 전, 10년 전에 좀 저희가 물색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서 미리 좀 가격이 저렴할 때 구매를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전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또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굿플래너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분석 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굿플래너는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